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이른 봄에 피는 백목련은 꽃봉오리가 대부분 북쪽을 향해 북향화라고 부르고 임금이 있는 북쪽을 바라본다 해서 충정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백목련 꽃이 북쪽을 향하는 것은 봄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는 남쪽 방향으로 향한 겨울눈의 생장 호르몬이 더 왕성하게 분비돼 더욱 빨리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의 인식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인 확증 편향에 빠지면 한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편식은 오류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각과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의 해양신산업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계획 반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80.5%가 사업 추진을 찬성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미 발주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 충북과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마리 가운데 18마리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마리와 15일과 16일 천안과 금산에서 발견된 3마리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용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지역의 농특산물 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상인과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축제기간 매출이 한 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축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소식 자주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살인이나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크게 추월하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피해 연령층도 낮아져 최근에는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20대에서 40대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부실학회에 참가한 횟수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의회 제주도 정기 연찬회와 관련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접대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수질기준 초과율은 11.18%지만 충남의 초과율은 2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지역의 농특산물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네. 이 축제 의존도가 높은 상인 그리고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올해 취소된 충남의 축제만 모두 5개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마다 30만 명이 찾는 논산 강경 젓갈 축제도 올해는 취소됐는데요. 축제 기간 상인들은 한 해 매출의 30-40%를 올리는 게 보통이었는데 올해는 축제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젓갈 물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준비한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천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호두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올해 생산량의 40% 정도인 15%가량을 팔지 못했고 이른 추석으로 대목까지 놓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당장 판로를 찾지 못하는 상인과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돼지인데 이젠 새우젓과 호두도 피해를 입고 있군요. 네. 축제 취소만 있고 후속적인 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는 소식이네요. 그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살인이나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크게 추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몇 달 전에 홀린 듯이 큰 액수를 보이스피싱 당하고 한동안 힘들어했어서 참 남일 같지 않은 범죄 소식인데요.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생활 범죄 피해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대전에서 150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 들어 8월 현재 이미 177억 원을 넘겼는데요. 하루 피해액이 7,300만 원 꼴입니다. 무려 중형차 석 대는 살 수 있는 돈인데 특히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20대에서 40대였습니다. 네. 이 고령 피해자가 많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더 노출된다는 건데 네. 조 기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 등 휴대전화를 통한 사기 수법이 늘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잘 다루는 젊은 층이 걸려들기 쉽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스마트폰에 출처 없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라는 경우 주저없이 전화를 끊으셔야 하고요. 또 개인정보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 역시 마찬가지고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금융기관 그 어느 곳도 현금 지급기를 통해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요구하는 전화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이 돈이 결부된 전화나 메시지는 네. 일단 의심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의 해양신산업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계획 반영 의지를 밝힌 적이 있죠. 이번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80.5%가 사업 추진을 찬성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면서요. 네, 서해 청정 갯벌 가로림만은 점박이 물범 등 다양한 보호생물이 살고 있고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인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천혜의 해양 생태계 보전과 역가척을 통한 갯벌 복원으로 유럽의 바데네 같은 세계적인 해양 생태 힐링 관광지를 만드는 겁니다. 2030년까지 2,715억 원이 투입돼 등대 정원과 문화예술섬, 해양 힐링숲 등이 조성됩니다. 예,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듯한데 네. 아직 해결 과제는 좀 남았다면서요. 네, 정부의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가 해결 과제인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계획 반영 의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조력발전 건설을 놓고 주민 간 갈등과 상처가 컸었지만 이제 도민 80.5%가 국가해양정원에 찬성해 사업 토대도 다져졌습니다. 다만 사업 인지도가 41.7% 정도여서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바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보호도 철저히 해야겠죠.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의 대표 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과 컨벤션 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등 7곳이 시민에게 개방되고 대덕특구의 젊은 과학자가 준비한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계룡산 정상의 20%가량이 단풍으로 물드는 첫 단풍이 지난해보다 6일 늦은 어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주 정도 지난 이달 말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봤습니다. 중부권 첫 산림복지시설인 국립대전숲체원이 유성구 성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도심권 가운데는 처음 들어섰는데 도시민이 숲의 가치를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시가 8월에 5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화폐인 서산사랑 상품권이 2달 만에 모두 판매되자 다음 달 2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발행되는 상품권은 모두 만원권으로 서산지역 농협과 축협 각 지점에서 판매되며 연중 상시 10% 할인합니다.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청년 마음껏 정치할 수 있나요?를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에 옛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성 청년들이 정치를 하면서 경험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늘 유성구 두드림 공연장 일원에서 멋진 인생 다시 한번을 주제로 2019 앙코르 실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5개 어르신 공연팀이 참여해 다양한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시니어 버스킹 무대를 펼치며
ICT가 적용된 체험 행사, 추억을 되새기는 놀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유성 국화 전시회를 관람하며 온천 조격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굿드레와 함께하는 제20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생 검도대회가 처음으로 오늘부터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앞으로 4년간 부여해서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4개 부문 200팀, 약 2,000명의 선수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가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 사비백제 고분문화의 중심 능산리가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오늘 열립니다. 사비도성의 동쪽에 위치한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일대는 백제인들의 사후세계 공간이자 고분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2019 문화 10월 행사를 오늘부터 20일까지 천안역에서 남산시장까지 천안의 원도심 일대에서 펼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축하 공연의 화려한 시작과 함께 전시 투어, 양태호 공간 디자이너의 포럼으로 이어집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에서 권영희, 김정자, 김태인, 양승원, 윤예진, 이연옥, 이용재, 임효숙, 최은주, 토마스 코클레가의 작품들이 오늘부터 22일까지 KBS 대전방송총국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한때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천 23도, 논산, 과산, 대전 22도, 홍성 21도, 천안 20도 등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의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연극계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연극협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19년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3개 단체 가운데 21개 단체가 서울 소재 단체로 서울 편중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한국연극협회 보경한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보경한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극협회 대전 지부장도 함께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연극협회 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오늘은 한국연극협회 대변인으로서 저희와 인터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19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네. 먼저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어떤 기구죠?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있기 전에 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그래서 네. 그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법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2005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민간 자치 자율기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문화예술은 쉽게 하면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전문가분들을 따로 단체라는 데에서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말 그대로 민간 자치 기구로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구입니다. 네. 그래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공적인 업무죠. 예. 여기 이제 지원되는 기금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공적인 자금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민간 자치기구라는 성격이고, 네네. 또,
여기에 사는 올해 이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올해 신생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공연예술단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우수한 단체들한테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뭐 단연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3년간 연속으로 지원을 좀 계속해서 네. 일단 우수한 단체가 그 지역에서 자립을 하고 또 우수한 공연을 만들고 네. 또 안정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네. 예, 서울 집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여건의 공연예술 단체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또 좀 이 자활의 기반을 좀 마련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작업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게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다른 장르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연극 쪽만 보게 되면 예. 226개 단체가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서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좀 팽개져 있는 분위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좀 너무 서울에 편중돼 있다. 네. 뭐 항상 지역은 좀 들러리다. 내면 뭐하냐. 네. 뭐 이래서 좀 지역이 좀 안 내는 단체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안 냈는데도 226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중에서도 제가 뭐 분석은 정확하게 안 해봤지만 예술위원하고 그 위원회하고 통화상으로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냈다 이번 사업에. 네. 그래서 뭐 연극 쪽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결과는 안 알아봤지만 저희들 그 주고받기로는 그래도 50%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하는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개는 냈을 것이다. 그렇죠. 이상.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 23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10%가 선정이 됐네요. 네, 예. 그렇죠. 예. 10%가 됐죠. 예. 근데 그 10% 중에서 정확한 데이터로는 뭐 서울이 네. 어떻게 보면 6%나 이렇게 뭐 5% 정도 되는 거고 네. 한 5% 정도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지역이라고는 하는데 네. 유엔시에서는 지역 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쪽도 어떻게 보면 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아. 본지만 뭐 남양주나 원주에 있을 뿐이지 예. 예, 서울 근접에 있는 서울권 단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네. 왜냐면 활동 영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예술 단체들은 100% 서울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 문제는 이 공모에 선정된 23개 연극단체 가운데 21개 단체가 서울 소재 단체고 나머지 2개도 서울과 가까운 또 네네. 서울석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래서 이젠 서울 편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문제 제기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연극협회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협회가 할 본업이거든요. 네. 예, 한국연극협회는 말 그대로 한국연극협회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남 나주로 간 이유는 정치 기조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연예술, 기타 예술, 시각예술부터 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그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나주에 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나주에 갈 이유가 없고 어떻게 네. 보면 나주는 우리 쉽게 하면 지역 사람들의 입막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지금 현 그 결과를 볼 때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독점, 옛날과 변화가 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방인 나주로 가긴 갔는데 네네. 일의 결과는 아직도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제 단순한 창작 지원을 넘어서서 그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또 안정적인 제작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네. 이 서울보다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지역단체를 선정하거나 배려하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뭐 솔직한 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거든요. 연극계는 그렇죠. 네, 예. 제가 뭐 성명에도 썼지만은 그 선정단 단체들한테는 그들의 우수한 그런 예술 활동을 인정하고 네. 앞으로의 그 서울 연극을 위해서 발전을 정말 기대하고 축하드린다라고 썼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역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에는 과연 그렇게 우수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가 키워야 될 그런 단체가 없냐는 거죠. 안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단체가 자립해서 경쟁력 있게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이라 그러면 지역에도 정확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균형 발전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선정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그런 어떤 모험 단체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점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돼버려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도 가슴 아파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치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 이번에 이 공모사업의 심사를 한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서울의 전문가들만 기용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심의위원 위촉하는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 위촉 위원으로 갔었는데 지역에는 제가 혼자가 위원이었고 나머지 다 서울 중화권이 9명이 다 서울이었습니다. 예. 뭐 지역에 있는 사람 혼자 올라가서 그들과 같이 심사위원을 뽑을 때도 좀 뭐 같은 동지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어쩌는 거 보면 좀 위압감은 느꼈을 거라고 제 느낌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도 얘기하고 지역위원이 필히 심의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제가 피력을 했고 예. 그것은 꼭 선행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그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정책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표명을 분명히 했고 일단 심의위원이 지역위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런 것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는 다시 민간 그런 어떤 위원을 위촉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심의위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이번 사업에는 이상하게 심의위원인 지역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결과로 봐도 또 23개 단체가 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솔직한 얘기로 이거 뭐 어디인가 모르게 뭔가 서로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지역위원이 들어갔으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 네. 없었다 할 수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한 점이 보인다는 거죠. 왜 지역위원을 안 넣는다는 거죠. 예. 아예 과정 자체에서 배제돼 있었다면 충분히 어떤 의혹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왜 이렇게 서울에만 편중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술위원회에서 위원을 이제 3년 제가 아마 알고 있어요. 3년 기간 아마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예술위원을 선정할 때 똑같이 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위원이 선정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있어도 한 명이나 있었을까? 지금까지 네.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네. 다 서울 쪽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10명이. 예.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역 균형 발전에 저는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네. 중앙에 좀 더 많은 예술단체가 있고 예술인들이 많아서 위원회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앙위원 따로 10명을 만들고 지역위원 따로 10명을 만들어서 지역위원과 서로 협의하고
예.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서울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거의 100% 서울 그 거주지에 계신 분들이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심의위원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 네. 그 위원 일단 그 예술위원회 위원부터 지역까지 포함해서 좀 균형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직도 이 지방 분권 또 균형 발전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한국연극협회 보경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생존 수영 확대, 못 따라가는 인프라란 타이틀로 내년부터 생존 수영 교육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지만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해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란 제목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처방 건수가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의 청구 인원도 적자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아직 먼 길, 중도일보는 충청권 슈퍼국감 절반의 성공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